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개념인 변수와 자료형 그리고 연산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이를 계산할 때 올해 연도와 그리고 태어난 연도만 알고 있으면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태어난 연도만 입력을 하면 나이를 계산해주는 간단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볼 거예요. 우선 우리가 나이를 계산을 하려면 올해 연도 그리고 사용자의 태어난 연도가 필요하죠. 이 올해 연도나 태어난 연도처럼 프로그램에 필요한 값들을 저장해두는 공간이 필요한데요. 이것을 변수라고 합니다. 그 공간마다 서로 다른 이름을 붙여서 그 값을 가져와서 연산을 한다거나 그 연산한 결과값을 저장한다거나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 안에서 값이 변할 수 있는 자료를 변수라고 하고요. 값이 변하지 않고 항상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을 상수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미리 result.html 문서 안에다가 나이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넣어봤어요. 이것을 웹브라우저에서 실행을 해서 나이 계산하기를 클릭을 하면 태어난 연도, 예를 들어서 2000년이라고 해볼게요. 엔터를 누르면 당신의 나이는 22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는 어떤 변수가 필요할까요? 올해 연도, 태어난 연도, 그리고 계산한 결과값을 저장할 변수 하나.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변수가 필요하게 됩니다. 웹브라우저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바로바로 실행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 도구 더보기 개발자 도구를 클릭을 해서 개발자 도구창을 열면은요. 이 중에서 콘솔 탭을 눌렀을 때 콘솔 창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콘솔 창은 한 줄씩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할 수 있는 창이에요. 이 콘솔 창을 여는 단축키는 제가 바로 화면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이든 윈도우든 브라우저에서 개발자 도구 창을 열면 그곳에 있는 콘솔 창에서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작성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콘솔 창을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자바스크립트 기본 문법을 연습해 보기 위해서예요. 자, 나이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의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단 올해 연도를 저장할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할 때는 var, let, const 이렇게 세 가지의 예약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let와 const는 var이 가지는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키워드인데요. 일단 여기에서는 우리가 변수라는 개념 그리고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공부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var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변수를 선언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올해 연도를 변수에다 저장을 하려면 올해 연도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변수 이름을 쓰시는 게 좋아요. 저는 current year라는 변수 이름을 써보겠습니다. 이렇게 var이라는 키워드 뒤에 변수 이름 붙여주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 프로그램에서 current year라는 변수를 사용할게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한 후에는 여기다가 값을 입력할 수가 있어요. 올해가 2021년도다. 이렇게 키워드 뒤에 변수 이름 붙여주는 것을 변수를 선언한다라고 하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어주는 것을 변수의 값을 할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선언과 할당을 따로 할 수도 있고요. 한꺼번에 할 수도 있어요. 현재 연도 외에 사용자에게서 태어난 연도 값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럴 때는 var birth year라고 하면 되겠죠. 뭐 이름은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름을 쓰셔도 돼요. 여기다가 2000이라고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수 선언과 할당이 한꺼번에 이루어진 경우예요. 이렇게 선언과 할당을 따로 할 수도 있고 선언과 할당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또 변수 하나 무엇이 남았죠? 나이. 자, 나이는 이제부터는 우리가 지정해 놓은 변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거기에 1이라는 값을 더해주면 나이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age라는 변수에 값이 아니라 식을 넣었어요. current year에 있는 값과 birth year에 있는 값을 계산을 해서 플러스 1을 해주는 거죠. 그럼 age는 몇이 들어가 있을까요? 네, 22라는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수에 할당을 해서 그 값을 가져와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age에는 22라는 값이 들어가 있고 나는 당신의 나이는 22세입니다 라고 표시를 하고 싶다. 이것을 알림창에 나타내고 싶다. 그러면 alert 따옴표 안에 당신 나이는 그리고 age에 있는 값은 계산할 때마다 달라질 수 있는 값이기 때문에 따옴표 안에 못 넣고요. 변수에 있는 값으로 연결할 때는 플러스 다음에 age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세입니다 라는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이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것은 문자이기 때문에 화면에 그대로 표시가 돼요. 여기서는 이제 알림창이 표시가 되겠고요. 뒤에 세입니다도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두 개의 문자열 사이에 age 안에 들어가 있는 값이 나타나는 거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당신의 나이는 22세입니다. 그런데 봤더니 나이는 다음에 띄어쓰기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따옴표에 있는 문자열과 그다음에 변수에 있는 값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띄어쓰기 같은 걸 미리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여기 age 값이 들어가기 전에 공백이 하나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까지 다 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보면 이때 띄어쓰기가 되어서 표시가 되죠. 이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고요. ES6에 와서는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해서 변수하고 문자열을 구별하지 않고 한꺼번에 연결해서 쉽게 작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alert 한 다음에 따옴표가 아니고요. 백티시라고 해서 우리 키보드 상에서 보시면 숫자 1 왼쪽에 있는 키예요. 그거를 누르고 작은 따옴표하고 다른 글자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다가 내가 입력하고 싶은 대로 당신의 나이는 띄고 나서 여기 이제 변수 값이 들어갈 차례잖아요. 여기는 달러 사인과 함께 중괄호를 쓰고 여기다가 변수명을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세입니다 하고 닫을 때도 백티스로 닫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앞에서 입력했던 이것과 같습니다. 근데 차이는 뭐냐면 따옴표로 묶어서 해줄 때는 따옴표 문자열과 변수 문자열 이것을 연결해 줄 때 중간중간에 어떤 형식이 들어갈지를 뭐 띄어쓰기가 필요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서 넣어줘야 되지만 위에서 보신 템플릿 리터럴 같은 경우에는 백티 사이에 그냥 띄어쓰기 같은 거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변수 부분만 달러와 중괄호로 묶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템플릿 리터럴이라고 하는데 좀 더 편리한 방법이긴 합니다.